안녕하십니까. 홍영표의 진실 토크 홍영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진실 토크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얻어온 것은 없고 결국 중국만 이롭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방송들에서는 아주 많이 다룬 주제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왔을까요? 과연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왔을까요?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중화제국의 속국으로 살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친일파의 반대말은 친중파인 것 같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졌다며 우파 입고로 친일파로 낙인 찍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일본에는 의전 결례도 격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와 신지양 인권 탄압에 대해 문 대통령이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죠. 이 보도가 맞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친중파를 넘어서 종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을 따를 종중 정권. 친중 정권이 아니라 종중 정권입니다.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논평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발언을 잘 들었다는 취지로 그냥 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중국의 유감을 표하지도 않았고 정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식 TV 공영방송인 CCTV나 영문 공식 포탈에는 지금도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영문으로 옮긴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Both Hong Kong affairs and issues concerning Xinjiang are China's internal affairs. Moon said.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홍콩과 신지양 위구르족 문제는 중국의 내전이라고 이렇게 내정이라고 얘기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콩과 신장에 대한 인권 탄압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또 여러 국제적으로 사실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설령 시진핑이 이건 우리 내정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아베처럼 인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강경 대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사실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잘 들었다. 청와대 얘기로는 잘 들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참 궁색하게 좀 들립니다. 중국에서 보도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거를 대대적으로 선전에 이용해 먹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베 수상처럼 똑부러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똑부러지게 홍콩 인권, 신지양 독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중국이랑 가까워져서 이득 본 게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많은 문명들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그 문명들이 일본에 전해지고 한 그런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문명이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려보다 후퇴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선비 정신만을 강조를 했지, 오히려 실사구시적인 그런 고려, 또 여성 남녀 평등이 오히려 고려 때가 더 조선 때보다 더 나았다. 그리고 계급사회도 오히려 조선이 고려보다 더 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에서는 선비만 우대됐지,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발명, 이런 과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뒤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나라와 여러 중국에 들어선 그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친중 노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가까워진 지금 100여 년 조금 넘은 이래로, 특히 미국의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사회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그리고 반공의 선봉자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 남한을 도와서 이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를 세워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 보호하사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일반 서민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본,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은 이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를 해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과거 70년 동안 누려왔던 그 번영을 앞으로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친중, 아니 종중 하는 이런 북중러, 이런 쪽에 편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 GDP도 우리나라 바로 한 단계인 러시아, 물론 중국은 GDP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주화가 한참 우리보다 뒤처진, 왜 이런 중국과 우리가 더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국과는 혈맹입니다. 혈맹인 미국과 또 일본과 이렇게 잘 지내야지, 북중러에 편입되어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시진핑의 구호 아래 1대1로 과거의 실크로드를 복원한다고 하면서 중화민국, 제국, 중화제국,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또 동유럽, 서유럽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실크로드, 이거를 통해서 육지와 1대1로, 그 다음에 해상, 여기를 전부 장악해서 그 세계적인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중국, 거기에 왜 우리가 줄을 서야 됩니까? 우리는 미국에 줄을 서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중국에 줄을 서면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가까운 정권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세력들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절대 중국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정권을 선택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미국과 친할 수 있는 정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입니다. 중국과 친해서, 그렇다고 중국과 친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라,
중국과 할 건 해야죠. 그러나 중국에 이렇게 친중 내지 종중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자유민주주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혈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떠오르는 적, 러시아보다도 더 무서운 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중국이 미국의 유학생들을 보내서 또 화웨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빼내가고 하는 그런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이 중국이 이길 것이냐, 미국이 이길 것이냐.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길 미국의 줄을 서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100년, 200년이 밝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지, 당연히 이 중국한테 줄을 서서 미국에 밑보이고 미국이랑 관계가 이번 지소미아 건처럼 이렇게 해서 미국이랑 소원해지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이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투자자들 쫙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을 믿고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7, 80%가 발을 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사회주의와 친해서도 안 되고 사회주의의 길로 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 586 집권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평화라는 그런 허울 좋은 단어를 앞세워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친해지면서 일본과 미국과 멀어지는 반미 반일, 그거는 30년 전에 자기네들이 운동할 때 얘기죠. 지금 30년이 지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반미 반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좌파 정권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